2월 27일 조선해운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TK 탱커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동안 보유한 현금으로 여전히 주주들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주주들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생각해보면 일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화석연료 자체가 사양 산업인 만큼 이 탱커 역시 이에 비례해서 생각해보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 탱커 발주와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인도 시점이죠. 지금 발주를 해도 2026년 이후에나 인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26년에 인도를 받은 탱커를 최소 20년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2046년까지 석유가 주류 에너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는 이 탱커 선사들 역시 이 발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몇 달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 국내 조선사들의 리스크 중에 하나를 이 인력난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 많은 선박들에 대한 인도 기일을 다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었죠. 사실 현대중공업은 이 특수선을 포함해서 울산에만 9개 도크가 있고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모든 조선소의 도크가 정상 가동되면 앞으로 현대중공업은 최소 50에서 60척 정도의 선박 건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우려는 군산조선소를 다시 재가동하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요. 일반적으로 선박 계약을 하고 설계 도면을 완성하는 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죠. 군산조선소가 작년 10월에 재가동이 됐으니까 작년에 수주한 선박들은 대부분 설계 협상이 끝나가고 있을 거고 최근 수주한 선박들도 설계가 끝나가는 대로 여기에 얹혀서 건조가 될 텐데 지금 그걸 건조할 인력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이러한 인력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겠지만 최근 조선소 커뮤니티를 보면 대부분 육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같은 그런 곳들에서 말이죠. 이런 곳들은 처우도 훨씬 좋고 공사 기간도 길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선소 근처에도 안 가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외신 통해서도 조만간 이 문제가 크게 한번 공론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간단하게 보면 작년에 중국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승인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 자국에서 생산하는 석탄 생산량이 최대한에 다다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향후 석탄 수입량은 더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이 퍼시픽 바지는 올해 1분기가 이 벌크선의 바닥이라고 천명을 했고요. 그도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호주와 브라질에서 선적하는 이 케이프 사이즈 톤수 현황이 최근 견고하게 여기 실선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크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기다려보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